암천기로 돌아가는 길 어두운 하늘 나 유성문 전쟁에서 사선을 넘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간다. 돌아가는 길목에 서서 하늘을 보았더니 하늘은 먹장 구름으로 온통 어두웠으니 일인지문 밀문의 문이 열렸으니 밀종천하 관선징앗 신비문주의 거보는 천하 안녕의 보보였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암천기로 프롤로그 곤륜문하 유성문은 마지막 전쟁을 치른 후에 일상으로 돌아가려 하였다. 그는 전쟁만 끝나면 평화로운 세상에서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것이란 기대와 달리 그가 복귀한 세상은 어둡기만 하였고 도대체 의인은 어디 있더란 말인가? 아, 의인은 간데 없고 악인만 청하 권력을 누리는 어두운 대지 위 유성문은 홀로 빛나고 있으니 말이다. 제11장 장하나무가 2화. 성문은 시무룩한 곽부를 보며 짙은 미소를 짓고 천천히 말하였는데 농담이야. 곽부, 그러나 자네는 먹는 것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니 장자응천부의 큰 인물이 되긴 글렀어. 그냥 먹는 것을 최고로 여기고 지금의 자리나 보존하게 지금도 다른 사람이 우러러보는 금부의 금부좌 도사가 아닌가. 공자께서는 농담이라고 말씀하시며 꼭 제 가슴에 비수를 박아 넣으십니다. 미안하네. 하지만 다 자네를 위한 말일세. 때로 쓴 말은 몸에 보약이 되는 것이네. 알겠습니다. 공자님, 그런데 오면서 관부에서 알리는 벽보를 보았습니다. 무슨 벽보인가? 무한 정의 상단의 장중복이 사라졌다는 내용입니다. 혹시 이를 목격한 사람들이 있는지 물어오고 있습니다. 정의 상단은 무한 무당상과 가깝고 또한 이들은 무한에서 가장 큰 상단을 이뤘으며 중원 5대 상단으로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중간에 큰 사달이 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중원 9파일방 중 정파의 기둥인 무당파가 이번 일에 본격적으로 개입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정예상단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저도 추밀원의 정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시 이곳에 피바람이 불겠군. 정파의 기둥 무당파라. 그들이 왜 개입한단 말인가? 혹시 정예상단과 무당파와 무슨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인가? 네, 저도 급히 알아본 바 정예상단의 단주가 바로 무한의 명가 정가장의 장주이며 그가 무당파 속가 제자 중에서 매우 유력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정예상단은 매년 무당파에 막대한 후원금을 주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군. 자세한 내용은 내일쯤 추밀원에서 정보를 줄 것이니 공자께서는 더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내일 자네의 입으로 들으면 되겠군. 네, 후루룩. 캬, 무슨 갑의 맛이 이렇게 황홀할 수가 있나? 후후후. 이것이 무릉도원일세. 곽부는 자신의 성격과 같이 조금 경망스럽게 차를 마셨지만 성문은 그런 곽부의 모습을 보며 옆에서 미소를 짓고 보았으며 곽부가 겉과 속이 같은 순수한 관원이라는 것에 곽부를 좋게 보았다. 허허, 자네. 그렇게 차를 마시다가는 혀가 될 수 있어. 그리고 뜨거운 것은 그렇게 막 들이켜는 것이 아니야. 천천히 마시라고. 그랬다가는 오장육부가 배견하지 않는다고. 하하, 저는 내외 금강신이라 괜찮습니다. 후후후. 알겠어. 그것은 그것이고. 혹시 절도사의 일은 어떻게 되었나? 역시 공자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태수는 자신의 사람을 다시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곳 태수는 조금 출신이 이상합니다. 이 사람은 한족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원나라 시절부터 태수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다른 도시는 태수 신분이나 관원들 대부분 몽골의 부족으로 그들은 행정에서 손을 놓고 북방에 있는 상도로 모두 달아났는데 그렇다고 장한 태수가 몽골 부족의 혈통을 이어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출신 성분이 베일에 쌓여 추밀원의 요원도 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태수의 행동이 여간 미심쩍습니다. 태수는 겉으로 주색잡기의 혈안이 되었지만 소문에 의하면 그자는 겉으로 그러는 것이고 자주 자리를 비운다고 합니다. 때때로 먼 곳으로 외유를 하는 것도 포착된다고 추밀원에서 알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부도사가 도착하면 본격적으로 태수를 조사하면 되겠군.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자께서 말씀하신 도박장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 조사는 했고? 네, 조금 했습니다.
이곳 장안에서 제일 유명한 도박장은 역시 암흑가에서 양분하고 있지만 그것은 표면이 그런 것이지 공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겉으로 암흑가 적사회와 암흑방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러면 우리가 경계에 놓인 태평가의 거리에 있으니 우리 좌측은 암흑방, 우측은 적사회가 세력을 가지고 운영하겠군. 물론 표면적으로 그렇지만 역시 태수의 비선 조직과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렇군. 오직 한 녀석만 족치면 배경이 나올 것 같은데. 성문과 곽부는 가배를 마시면서 장안의 세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장안의 안정을 방해하는 조직과 세력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이들은 늦은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한 무리가 있었다. 그들은 왠지 불량스럽게 생겼으니 이 무리는 이곳 장안의 어두움을 관장하는 암흑가의 무리였다. 그 중에 성문에게 한 달에 한 번 상납을 받는 적사회 일원들이었다. 동생, 잘 있었는가? 성문을 보며 우락부락 생긴 인물이 큰 소리를 내며 성문에게 다가왔는데 이를 보고 있었던 곽부는 그 얼굴에 인상이 찌그러졌다. 곽부, 자네는 2층으로 들어간 후에 내가 지시하기 전에 다시 이곳으로 나오지 말게. 무슨... 내 말대로 하게. 알겠습니다. 성문은 지난번 자신과 안면을 튼 적사회 간부 6대원을 보고 곽부에게 전음으로 명했고 곽부는 성문이 명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걸어가 내실로 들어간다. 이를 고개를 돌리고 적사회 중간 간부인 6대원이 예의주시했다. 육형님은 왜 저자가 나가는 모습을 계속 보고 있습니까? 성문이 말해 6대원은 자리에 앉으며 미소를 짓고 성문에게 말한다. 아닐세, 내가 어디서 봤나 싶어서일세. 그런데 방금 자네와 있다가 나간 인물은 누구인가? 내가 유심히 보니 우리 조직에 주먹개나 쓰겠다 싶은 아이와부터도 전혀 밀리지 않을 것 같단 말이야. 이곳 경천의 객장에 가배를 공급하는 외래상인입니다. 그가 해외에서 오랜 시간에 상거래를 하니 한 덩치가 있어야 외국 현지인에게 꿀리지 않고 거래를 할 수 있어서 말입니다. 그는 무역상이 천직이죠. 아 그런가? 우리 조직에서 귀빈으로 모셔도 될 만한 덩치야. 그리고 그의 모습을 보니 운동꽤나 한 것과 같은 몸집이니 말이야. 그런데 형님은 오늘 무슨 일로 오셨나요? 요 며칠은 이곳에 오지 않더니 말입니다. 6대원은 하늘을 보며 잠시 딴짓하며 생각하고 있다가 성문이 말해 고개를 내렸고 눈빛을 반짝이며 말하였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또한 오늘도 대박 나시고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 Thank you.